안녕하세요. 네, 벌써 7월입니다. 143일밖에 안 남았고요. 지난주에 사전 공고 떴죠. 네, TO 한번 살펴보실래요? 봅시다. 사전 TO 다 살펴보셨죠? 네. 선생님들 네,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선 잠정적으로 희망하시는 지역들이 있으실 거고,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죠? 선생님 원하시는 지역들 보셨으면 작년 거, 재작년 거 한번 보죠. 재작년 거하고 작년 거예요.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봐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TO 그대로 나왔고, 좀 늘어난 지역도 많죠.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요거 사전 TO 확인하신 다음에 이건 지나간 거니까 올해 거 다시 한번 보죠. 요거 보시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치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다시 한번 긴장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수밖에요. 지금 심하게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10월에 다시 공고 나올 건데 그때 진짜 흔들릴 거예요. 지금은 많이 흔들려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시험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시험 계획 공고는 10월 11일 날 뜰 거고요. 원서 접수는 21일부터 25일까지 볼 거고, 시험 날짜가 23일이에요. 그 날짜 기준으로 143일 남았어요. 한국사 시험 다 해결하셨죠? 24년 1월 1일 이후 거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유형 바뀌었죠? 작년까지 봤었던 논술형 문항 사라지고 이렇게 변경됐어요. 기입형 4개, 여기서 이렇게 서술형 8개, 9개 이렇게 바뀌었어요. 총 선물 세문항으로 논술형이 사라졌다는 거. 지역별로 조금씩 특색 있는 발표를 한 지역이 있어요. 전북은 올해 이렇게 실기시험을 보겠다라고 지금 사전에 공지를 했죠. 고맙죠. 이렇게 정해주면. 그죠? 그것만 준비하면 되니까. 육상 100m 수영은 자유형으로, 영역형에서는 농구와 축구, 네트형에서는 배구를 보겠대요. 전북 준비하시는 분들 실기 저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충남 봐요. 충남 제일 큰 게 얘가 빠졌어요. 이제 교사학습 지도안 작성이 점수가 빠지고, 요 점수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에 5점, 여기에 5점 이렇게 보태져서 수업 실현이 15점, 면접이 15점, 그 다음에 실기가 70점이에요. 충남 보시는 분들은 실기 충실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울산이에요. 울산 거는 이렇게 보겠다고, 올해 19년 거고 20년도에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고 공고했어요. 육상에서는 60m 허들링, 인터벌, 스텝, 착지 동작을 보는데 60m를 뛰겠다는 거는 허들 5개 넘는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구간까지 거리가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체조는 물구나무 후 앞구르기, 2회 연속 손짓고 앞돌기 이렇게 보겠대요. 배구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서비스를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핸드로 넣나 보죠. 오버핸드 서브만 인정이 되는 거고, 공격 리시브를 보겠대요. 그 다음에 세트업, 토스하는 것, 스파이크까지 본다네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이렇게 드롭샷, 스매시, 하이클리어, 언더클리어, 스매시, 드라이브, 연결 동작, 포사이드, 백사이드, 양방향 이동 스트로크를 본대요. 그러니까 포핸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백핸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영은 접배평자 100m 기록 4종류 영법의 자세를 연결로 본대요. 여기 하시는 분들 4가지 영법 다 준비하셔야겠네요. 경남 보죠. 경남은 이게 추첨을 했어요. 사전에 추첨해놓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60m 허들, 뜀틀은 다리 모아 뛰기. 다리 모아 뛰기 어떻게 뛰는 건지 아시죠? 이게 다리 벌려 뛰는 거 말고 팔 사이로 다리가 지나가야 돼요. 다리 모아 뛰기 하고, 핸드볼은 드리블하고 슛, 자유형 50m
축구와 무용 선택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원하시는 지역. 네. 지금은 이제 뭐 잠정적으로 생각해 두실 거고 바뀌는 거야. 이제 그때 가서 최종 TO 보시고 선택하실 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 없어요.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7, 8월 2달 죽어봐요. 2달 동안 한번 미친 듯이 암기하고 2달 딱 7, 8월 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요거 기존에 앞서가시는 분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 8월을 잘못 보내면 추격이 여지를 주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7, 8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9, 10월을 결정을 해요. 9, 10월 달에 뭘 다시 그때 가서 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보겠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9, 10월에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지 붙잡고 앉아서 내가 쓸 말이 없어. 왜? 여기 안 들어있으니까 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지 붙잡고 매일 90분씩 2번 그냥 무너지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좀 외우지. 집에 가서 좀 외우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막 열심히 쓰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있잖아. 그럼 그 불안함 때문에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7, 8월 2달 동안 해결해 놓고 대부분 해결했어. 모의고사 때 이거 내가 조금 약했네. 뭔지 어렴풋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설단 현상 나타나는데 그러면 좀 나아요. 근데 이게 뭐지 해버리면 무너져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2달, 7, 8월 딱 2달만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해봐요. 그러면 가능해요. 하실 수 있죠? 네, 가능해요. 못할 게 없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7, 8월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면요. 제가 출제 원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문제로 삼을 만한 것들을 다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7, 8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 소화하면 어느 정도의 시험 범위는 다 갖춰진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범위를 놓고 이제 사전에 수업 전에 선생님들이 한번 기존에 만드셨던 서브노트 가지고 이 과목이구나 이렇게 암기 작업 한번 해오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인출 작업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가셔서 최소한 그 주에 수업했던 것만큼은 그 주에 해결하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조금 7, 8월 좀 덜 힘들어요. 밀어놓고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서 못 가니까. 네,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이야 이제 문제 받으시면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은 별 문제 안 되실 거예요. 같이 하셔도 크게 시간의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과목에는 교수학습론 보죠. 문제를 푸실 때 요 문제의 답이 뭐였지?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요 안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까지도 잘 체크해 놓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 문제에 주어진 내용들도.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을 가르쳐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다. 체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목표에 부합되는 체육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체육과 목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체육과 목표의 유형 뭐뭐 있었어요? 네, 심동, 인지, 정의적인 영역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교육의 목적에 독특하게 기여하는 체육 고유의 영역이래요. 뛰기, 던지기, 구르기 등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기초기능이나 농구의 레이업 슛, 테니스의 포핸드 스트로크 등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응용 기능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얘는 무슨 영역이에요? 네, 심동적 영역. 그 다음에 정보 처리와 관련된 지식 또는 능력. 지식, 얘는요? 네, 인지적 영역일 거고요. 학생들의 감정, 태도, 가치, 사회적 행동 등과 관련된 교육적 결과. 얘는 정의적 영역. 무슨 이런 문제를 주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비고치키의 근접발달 영역이에요. 근접발달 영역. 여기는 학생이 이거 보고 가죠. 학생이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얘가 뭐예요? 네, 실제적 발달 수준. 실제적 발달 수준.
여기 밖에 있는 영역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어떤 영역이에요? 잠재적 발달 수준이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기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요 사이 얘가 뭐예요? 네, 근접 발달 영역. 여기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여기 봅시다. 학생이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여기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고, 교사나 성인 또는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여기는 어떤 거야? 얘가 잠재적 발달 수준이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사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여기가 근접 발달 영역이고,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 얘가 뭐예요? 스캐폴딩 혹은 비계 설정이죠. 일반 교육학에서도 충분히 보셨으니까 교육과정 유형이에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 돼요. 학교에서 의도하는 것, 얘가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표면적 교육과정. 오늘 분편들이 힘이 없네. 표면적 교육과정. 학교에 의도 없이 은연중에 배우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같이 포함된, 얘는요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가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 얘는요 영교육과정. 자, 얘는 기출문제예요. 체크해 두셔야 돼요.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 학습자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고, 학습자의 운동 능력을 고려해서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모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할 거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가능한 빼. 심동적. 이거 짧게 쓸게요. 가능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를 모두 통합해야 돼요. 기출문제였어요. 요거 4가지 쓰라고 하는 게. 체크해 두세요. 안 빠르죠? 전혀 빠르지. 그 다음 보죠. 출석 점검. 혹시 화면에 잘려요? 위가? 안 잘려요? 출석 점검, 운동복 확인 등과 같이 체육 수업 전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행동, 얘가 뭐예요? 상규적 행동 혹은 활동, 상규적 행동이라고 하고, 이 시간은 학습 시간이 아니므로 얘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줘야 돼요. 상규적 행동 시간 최소화. 궁극적인 목표는요? 실제 학습 시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운동과제를 직접 가르치는 교수 행동, 얘가 뭐예요? 지도 행동이고, 운동과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 얘가 뭐예요? 운영 행동. 상규적 활동이랑 운영 행동이랑 같다고
상규적 행동과 운영 행동을 같다라고 보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상규적 행동의 개념은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수업 중에 빈번히 일어나는, 늘상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상규적 행동인 거고, 운영 행동은 학습 지도 위에서 학습 환경 조성하는 거. 교사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학생들을 팀 편성을 어떻게 해줄 것이고,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운영 행동에 해당하는 거고, 상규적 행동은 늘상 일어나는 일들. 뭐 수업 시작되면 항상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출석 점검해야 되고, 준비 운동 해야 되고, 복장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늘 일어나는 일들.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 그러면 요걸 봐요. 요거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푸세요. 쉬는 시간에 잠깐 풀어보셨겠지만, 자, 운영 행동과 지도 행동 나눠서 체크해봐요. 직접 수업과 관련한 것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혹은 그거 위해서 학습 환경 조성하고 있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 하셨죠? 네, 봅시다.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관찰한대요. 어떤 거예요? 네, 지도 행동일 거예요. 운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학생, 공간 요것들을 정리한대요. 환경 조성하는 거죠? 네, 운영 행동일 거고, 과제 수행을 도와주는 것, 지도와 관련한 것. 학생들에게 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네, 환경 조성하는 거죠? 운동과제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 네, 얘가 지도 행동.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는 건 네, 운영 행동에 해당합니다. 운동과제 수정, 그러면 누구 떠오르셔야 돼요? 운동과제 수정, 발전, 누구 떠오르셔야 돼요? 네, 요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과제 있어요? 네, 시작형 혹은 정보. 그 다음은요, 세련. 세련은 어떤 측면의 발전이었죠? 네, 질적인 측면의 확장이에요. 이상하네. 그 다음은요, 확장. 확장은 양적인 측면의 발달. 그 다음은요, 응용 혹은 적용. 얘는 실제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은 반복. 네. 이것을 체크해 두시고요. 시작형이야 초기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별 문제 안 되지만, 선생님들이 주로 어떤 것에서 든가요? 요거 세 가지 갖고 헷갈리시는데, 주로 확장과 세련 사이에서 힘들어하죠. 농구 드리블을 예로 든다면 시작형 과제를 뭐 드리블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어떤 형태로 학습 목표로 주어졌겠죠? 세련형 과제의 발달이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손목에 스냅을 준다든지, 드리블의 높이를 어떻게 하라든지. 확장은 양적인 발달이니까 오른손으로 하다가 이제 왼손으로도, 혹은 곡갈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든, 이렇게 양적으로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질적인 좀 더 세련된 폼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 응용, 얘는요, 경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전형적인 예로 들자면 이제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놓고 드리블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응용형일 거고, 반복이야 이제 이게. 링크의 과제 발달이 출제된 지가 조금 됐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링크의 과제 발달 매우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나올 거예요 아마. 가뜩이나 논술형 사라지고 서술형 기입형으로 배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8번 봅시다. 운동기능 학습. 운동기능 학습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행동의 형성에 행동주의적 접근이에요. 행동. 자극에 대한 반응.
접근은 행동의 형성에 뭐를 강조해줘요? 이 접근은 학습자의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주의자들은 교사들이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상하거나 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반응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행동주의적 접근, 여기에서는 뭐를 강조해줘요? 학생들의 어떤 바람직한 행동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 바람직한 행동을 보상하거나 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반응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거 있네요. 그죠? 뭐와 뭐요? 강화와 벌.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증가시키고자 하는 거고,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자극을 제시해서 제공을 해줘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강화.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할 목표도 있을 거예요.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증가시키고자 하는 거겠죠? 바람직하지 못한 거니까 감소시키고자 하는 걸 거고, 자극을 제시해줘요. 제공해줘요. 그러면 정의예요, 부예요? 네, 정적인 거고, 자극을 제거해내는 건 부적인 거고,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강화.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 벌이겠죠? 그래서 자극을 제시해 줌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건 정적 강화. 자극을 제시해줘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 정적 처벌일 거고,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건 부적 강화.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 부적 처벌. 이상한데요? 제 잘못인가요? 얘가 몇 형 벌이에요? 1형 벌이고, 얘가 2유형의 벌이고, 이제 그 예를 하나씩 생각해 보셔야죠. 자극을 제시해줘서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해요. 그러면 이 자극은 쾌자극이에요? 불쾌자극이에요? 자극을 받아서 그걸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의 자극은? 네, 이때의 자극은 쾌자극일 거고, 요때의 자극이죠. 요때의 자극은 쾌자극일 거고, 자극을 제시해줬더니 애가 싫어서 다 하면 안 한대요. 그럼 여기서의 자극은 불쾌자극일 거고요.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한대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니까 좋아한대요. 그럼 이때의 자극은요, 불쾌 자극을 빼내가니까 좋아하겠죠? 자극을 제거했더니 행동이 감소했대요. 그런 건 얘가 뺏기기 싫겠죠? 어떤 자극? 이건 쾌자극일 거고.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에요? 그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극을 제공해 줬더니 좋아한대요. 이거에 우리 좀 전에 농구 드리블 그거 했으니까 농구 드리블 하고 있는 수업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극을 제시해 줬더니 그러한 행동이 증가해요. 드리블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쾌자극 뭘로 줄까요? 잠깐의 자유시간? 네, 잠깐의 자유시간을 줄게. 이렇게 되면 이 유형이 될 거고, 자극을 제거했더니 좋아한대요. 그러면 드리블 연습하는 것, 이것을 애가 다음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불쾌자극을 빼내야 되겠죠? 드리블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끝나고 기구 정리하는 것 면제해 줄게.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불쾌자극을 제시해서 행동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애가
농구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극을 제시했더니 싫어한대요. 어떤 거요? 한 대 때릴까요? 때리면 안 되지. 친구들 방해했으니까 너는 불쾌 작업 끝나고 기구 정리하고 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이 감소되는 건 친구들 방해했으니까 다음에 자유시간 박탈.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얘도 얘와 함께 잘 떠올려놔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만한 건 선생님들이 어떤 게 정적이고 어떤 게 부적이지? 요것만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건 강화하고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 버리고, 이거는 안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게 정적이고 어떤 게 부적인지만 헷갈리실 거예요. 제공해주면 정적, 제거해주면 부적.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 운동기능 학습에 대한 정보처리 이론, 정보처리 이론이에요. 인간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의 연산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처리 이론은 학습자의 뭐를 강조해요? 정보처리 이론은 학습자가 정보를 어떻게 선정, 사용, 해석, 그리고 저장하는지를 연구한다. 정보처리 이론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목하거나 주목한 내용에서 의미를 도출하거나 학습 내용을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정보처리 단서를 선택하게 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피드백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얘는 뭐를 강조해요? 학생의 내적 인지 과정. 이상하네. 인지 과정. 정보처리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운동학습 이야기할 때 정보처리 이론에서 어떤 거 얘기했었죠?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 개방회로 이론과 폐쇄회로 이론 나온 김에 잠깐 살펴볼까요? 개방회로 이론은요, 폐쇄회로 이론 보죠. 폐쇄회로 이론은요, 폐쇄회로 이론은 어떤 정보? 피드백 정보. 자극이 주어지면 과거에 했던 유사한 결과를 보고 피드백 정보를 가지고 운동을 수행하는 거였고, 피드백 정보를 가지고 운동을 수행하는 거니까 단점이 뭐였어요? 빠른 운동 제어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였고, 개방회로 이론은 뭐에 의해서요?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 자극이 주어지면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동이 수행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단점이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요, 네, 저장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나 같은 자극이 주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 수많은 운동,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나씩 다 1대1로 저장이 될 것이냐. 또 하나는요, 신형 문제, 처음 접해보는 문제, 운동 과제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건 이미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 10번 보죠. 운동학습 단계의 명칭이에요. 어떤 특별한 학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운동학습 단계, 학생들이 학습할 과제나 활동의 성질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주의가 과제에 집중되므로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 체크해놔요. 이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과제를 접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언어적 또는 시각적 정보를 의미 있는 운동 계획이나 활동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를 자기가 어떻게 운동 계획으로 프로그램화할 건지, 학생들은 운동 기능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학습 상황을 분석하며 운동 기능 학습에 필요한 전략들을 고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운동 수행 계획 또는 운동 계획이다. 이 학습 단계의 학생들은 운동 기능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므로 교사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도 체크해놔요.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뭐라고요? 운동 기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해요.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이고 불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교사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지금 과제가 처음 주어졌을 때 이들이 아직 낯설어 하고 있죠? 얘가 어떤 단계예요? 네,
인지. 일반적인 운동학습 단계 어떻게 되죠? 인지, 연상, 자동화. 그 다음 운동기능 학습의 최저 수준과 최고 수준 사이에서 일어나고 이 단계의 학습은 적절한 피드백을 수반한 의미 있는 연습 기간이다. 이 학습 단계의 학생들은 주로 운동기능의 시간 패턴이나 타이밍 또는 조정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의를 집중하고 이 운동학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과 적절한 피드백. 이거 무슨 단계예요? 연상 단계. 그 다음 운동기능 학습의 마지막 단계, 얘가 무슨 단계예요? 운동기능을 쉽게 수행할 수 있고 이 단계의 학생들은 운동기능 수행 자체보다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빈 공간과 같은 다른 차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농구 드리블 수업하는 거라면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아이들은 농구공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반응을 해요? 다른 상대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빈 공간이 어느 쪽인지 거기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어요. 무슨 단계예요? 자동화 단계. 즉 운동기능의 학습보다 그 기능의 사용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게임 전략, 연습 조건 등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까 링크의 과제 발달 떠올리면 이 단계에 애들이 이미 진입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과제를 발전시켜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적용형, 응용형 과제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죠. 아까 여기 잠깐만 비슷한 문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 학습 단계에 지금 처음 인지 단계에 있는 초보자들,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불필요한 정보 또 필요한 정보 어떤 것들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불필요한 정보와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주의의 영역에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주의의 영역이 긴장 수준과 긴장 수준과 주의 영역의 관계 기억나요? 네, 긴장 수준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의 영역이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 불필요한 정보 모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긴장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주의의 영역이 좁아지고, 너무 좁아지게 되면 내가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필요한 정보까지 주의의 영역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이건 저기 선생님들 이거는 외울 문제가 아니라 내면화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긴장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각 수준이 너무 좁아지는 것. 얘를 뭐라 그랬어요? 네, 지각 협소화라고 했어요. 지각 협소화. 긴장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 요거 선생님들 말로 정리해놔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긴장 수준이 너무 낮을 때, 긴장 수준이 너무 높을 때 이렇게 정리해둬요. 낮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주의 영역이 네, 주의 영역이 너무 넓어졌고,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 필요한 정보 모두 주의 영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방해된다. 긴장 수준이 높아지면 주의 영역이 축소되고 필요한 정보까지 필요한 정보가 사라지게 되어 운동 수행에 방해. 이렇게 긴장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주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 얘가 지각
협소화. 요 개념도 챙겨놔요. 서술형, 기입형 연결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지 지각협소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 어떻게 설명해 줄 건지. 물론 이렇게 단순히 그냥 글자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두 학생에게서 일어나는 주의 영역이 운동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서술하시오 라고 해놓고 이 부분을 기입형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거 잘 챙겨놔요. 자, 정리하셨으면 다음 문제 가죠. 운동기능학습 초기에 급격한 향상이 있은 다음에 더 이상 기능이 향상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 언제예요? 초기에. 초기에 운동기능학습이 수행이라고 그러죠. 수행이든 학습이든. 초기에 급격하게 향상되다가 정체되고 있는 형상. 요를 뭐라 그랬어요? 네, 초기니까 고원 현상이라고 하고, 주로 학습 후기예요. 이제 충분히 숙달되었어요. 학습 후기에 연습의 효과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의욕을 상실해서 성적이 저하된 시기, 이렇게 이제 후기예요.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퇴보하고 있는 이 상태가 뭐예요? 슬럼프. 이상하다. 뭐가 문제죠? 힘이 세진 것도 아닌데? 선생님들 혹시 글씨 더러워서 못 알아보시면 바로 요청하세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 연습의 효과 두 가지. 연습. 학생들에게 연습을 자꾸 시켜요. 그 연습의 효과. 하나는 핵심이에요. 자동화 단계 진입 촉진. 두 번째는요, 운동 수행의 일관성 향상. 긴 문장 그대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이 되는 단어만 포함시키면 되니까. 자동화 단계 진입 촉진, 운동 수행의 일관성 향상. 그 다음 15번 봅시다.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운동 수행에 관해서 얻은 정보이다. 피드백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보. 얘가 뭐예요? 슛을 쐈어요. 슛을 쐈어. 얘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지. 운동 수행 자체, 운동 수행에 관한 느낌, 운동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 던질 때 뭐 손가락에서 공이 살짝 미끄러짐을 느꼈다든지. 얘가 뭐예요? 수행 지식. (16번) 보자. 운동 환경 내에 존재하는 변인이나 변화하는 사건에 의해서 통제되는 운동 기능. 환경이 변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가 내 운동 수행을 결정해줘요. 얘가 무슨 기능이에요? 네, 개방 기능. 환경적 조건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비교적 고정된 상태에서의 운동 기능. 얘가 폐쇄 기능. 개방 운동 기능의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실래요? 뭐 대부분의 구기 운동들. 폐쇄 운동 기능의 대표적인 거는요, 네, 볼링, 뭐 골프에서의 티샷, 이런 것들이 폐쇄 기능이고, 또 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준 폐쇄 기능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골프의 티샷은 물론 그날의 환경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얼마나 강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티샷을 날리는 것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티샷을 날려서 공이 이렇게 날아갔어. 그 공이 페어웨이에 떨어질지, 러프에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네. 또 그 환경, 떨어진 환경이 풀의 길이가 얼마큼 될 것인지, 또는 네, 경사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뭐예요? 준 폐쇄 기능이에요. 폐쇄 기능에 속하지만 어느 정도 환경적인 조건의 제약을 받는 이런 것들이 준 폐쇄 기능. (17번) 보자. 던지기, 치기, 받기 등과 같이 시작과 끝이 명확해서 한 번 수행하는 운동, 던지고 끝이에요. 치는 것 끝이에요. 얘가 무슨 운동이에요? 네. 불연속 기능 또는 단속적 기능이라고 하고, 받고 던지기, 치고 달리기는 조금 그렇다. 치고 달리기는 좀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얘는 이렇게 해주세요. 받고 던지기 혹은 뭘 얘기할까요? 우선 이것만 생각해놔요. 받고 던지기 등과 같이 이 불연속 기능이 결합된 형태예요. 불연속 기능이 두 개가 조합돼요. 받기, 받아서 끝나는 건 불연속 기능이잖아요. 던지기, 불연속 기능이잖아요. 이 두 개가 조합된 게 받고 나서 던지는 것. 얘는 계열적. 그죠? 계열적 기능이죠? 계열적 기능. 순차적 기능. 순차적 기능, 계열적 기능, 순차적 기능, 계열적 기능. 네. 이라고 하고 수영, 걷기 등과 같이 시작과 끝이 임의대로 정해지는 운동 기능. 얘가 뭐예요? 연속적 기능. 그래서 왜 얘를 빼라 그랬냐면 얘는 단속적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잖아요. 분류 기준은 네, 하나의 동작으로 시작과 끝이 정해지는지, 그 기능들이 조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없어서 특정 부분부터 특정 부분까지를 시작이라고 보고 끝이라고 본다고 자기 임의대로 정해지는 것. 얘가 연속적 기능. 18번 보죠. 한 번에 한 가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얘가 무슨 방법이고, 하나의 기능을 소개한 다음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 기능을 다시 연습하는 방법. 한 번에 한 가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 얘가 무슨 연습이에요? 네, 집중 연습. 한 가지 기능 소개하고 최소한 한 번 이상 그 기능 다시 연습하는 것. 얘가 분산 연습. (19번) 봐요. 운동 기능을 분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자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친대요. 얘가 네, 전수법. 개념을 갖도록 기능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방법. 얘가 네, 분수법. 뒤에서 나올 거지만 분수법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어요? 뒤에 거 봅시다. 운동 기능을 분해해서 가르치는 방법. 분수법 가운데
분수법 가운데 학습할 전체 기술을 특정한 시공간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연습한 후에 기술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기술로 결합한대요. 기능을 쪼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합한대요. 얘가 무슨 방법이에요? 얘가 무슨 방법이에요? 분수법의 세 가지 형태 뭐뭐 있었어요? 단순화, 부분화, 분절화 있었어요. 얘가 어떤 방법이에요? 쪼갠 다음에 다시 모은대요. 얘가 분절화. 세 가지 다 하셨으니까 단순화는요? 아니야, 뒤에 문제 나올 거니까 안 할래요. 얘가 분절화예요. 쪼갠 다음에 모으는 것, 얘가 분절화고, 운동 수행을 분해해서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분수법 가운데 운동기술을 수행할 과제 요소를 줄여서 기술 수행의 난이도와 복잡성을 낮추는 방법, 얘가 뭐예요? 네, 단순화. 낮추는 방법, 얘가 단순화.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을 분해해서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운동 과제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를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분리해서 각각 연습하는 것, 쪼개는 거예요. 얘가 부분화. 분절화하고 부분화의 차이는요, 나중에 다시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 그러면 분절화에 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각 요소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습시키고 그 후에 다음 부분을 연습시킨대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순수분수법 있었고, 또 하나는요, 점진적 분수법. 또 하나는 반복적 분수법. 순수분수분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각 기능을 하나씩 다 쪼갠 다음, 요거 끝나면 다음 기능, 끝나면 다음 기능, 끝나면 다음 기능. 분절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진적 분수법은요, 기능 가르치고 다음 기능 가르쳐서 모은 다음에 다음 기능 가르치고 이렇게 모으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점진적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은요, 요 기능 요소들 계속 포함해서 다음 과제를 가르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연습한 부분을 도중에 합치고 다음 부분을 연습해서 다시 합치고, 얘는요, 얘가 점진적 분수법이고, 첫 부분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과 후속 부분을 연결하는 거. 첫 부분 연습하고 후속 부분 연결하고 또 후속 부분 연결하고, 얘가 반복적 분수법. 그래서 요거 글씨를 보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것을 문제로 묻는다면 이제 아마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수업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수업 상황에서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할까요? 테니스 서브 가르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서브 기능 어떻게 나눠야 돼요? 토스 먼저 해야 되겠죠? 토스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스윙하는 것, 임팩트 때 팔을 펴는 것, 아니면 그 다음에 팔로스로 하는 것, 요것들 다 잘라서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는 요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들 보시면 선생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수업 상황에서 이 과제들을 어떻게 쪼개고 어떤 형태로 지금 나눠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연결할 때 조금 오류가 오죠. 그래서 힘들어 하시죠. 그 상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 가죠.